반드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러분 포트에 있어야 된다.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도 낮다. 전 세계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하니까 항상 반도체 수요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구조거든요. 근데 모든 주가는 무한히 계속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상승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향후 유리기판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 나올 때보다 기대감이 커졌을 때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대감이 커져 있는 시점이다. 한동안 한 5, 6개월 본다면 횡보하거나 겨우 조금 상승할 정도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삼성전기 접근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우리 기판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지금은 가장 주도주니까 반드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러분 포트에 있어야 된다. 지금 또 제가 뒤에 매수 전략도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좌측에 있는 박스는 올해 연말 기준 글로벌 기업 영업이익 순위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영업이. 4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을 못했는 건데 디램 가격 올라오면서 정말 획기적인 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권 오른쪽 보면 이건 내년도 영업이익 순인데 전 세계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 내년 보면 뭐 엔비디아하고 영업이익 차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보면 엔비디아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너무너무 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도주가 달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2006년에서 작년까지 보면 두 기업 합쳐서 영업이익이 다 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순위에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그래프 보면 확 치솟았지요. 그리고 내년 보면 더 크게 확 올라갔거든. 그러면서 글로벌 삼성전자는 1위까지 가니까요.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좋아지고 내년이 안 좋아진다 하면 주가가 움직이기 어려울 건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거로 예상하니까 올해는 주가는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참고적으로 2027년 기준 PER을 보면 PER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1년 단기 순이익. 그래서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삼성전자는 한 5배, SK하이닉스는 5.5배입니다. 이게 5배, 5.5배 이러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코스피 PER이 30배입니다. 30배. 그러면 코스피 PER보다도 엄청 낮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배니까요. 거기에 맞췄더라도 4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IB, UBS가 이제 똑같은 디램 생산업체 마이크론 12개월 선행 PER 15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15배 적용되더라도 200% 상승을 할 여지가 남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은 펀더멘탈이 워낙 사다, 요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현재 차트 위치도 한번 볼게요. 이 차트는 지난주 금요일 차트거든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SK하이닉스 차트인데 똑같죠. 둘이 움직이는 게. 모양이 똑같은 이유는 우리 코스피 내에서 반도체 대장주 비중이 50%입니다. 벌써.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주만 움직이더라도 코스피가 가는 상황이고요. 근데 모든 주가는 무한히 계속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상승하게 되면 조정이 나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더라도 확
한번 상승했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한번 매수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오면 또 한번 매수하고 또 기다렸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확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 부분까지 또 밀려오면 한번 매수, 거기서 더 가면 또 매수한다. 천천히 분할 매수 개념으로 지금은 조금 쉬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쉬고 조정이 나올 때 여러 번 나눴어. 일단 반도체 먼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그래서 요걸 비중을 채우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똘똘한 반도체 소부장주 쪽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으로 아는데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었습니다. 왜 사이클 산업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가격, D램 가격을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하락을 했는지 나타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당장 2011년부터 보더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지느냐? 지금 D램 반도체 만드는 기업은 딱 세 기업이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그런데 D램이라는 것은 범용입니다. 생산하는 누구나 D램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범용일 때는 뭐가 되냐고 하면 캐파를 늘려서 많이 파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캐파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늘리다 보면 수요보다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을 해요. 가격을 하락하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러면서 이 세 기업이 물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가격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면 또 캐파를 늘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감산을 해서 올리고, 반도체 가격이 전년 대비 한 2년 상승하면 2년 하락, 2년 상승하면 2년 하락. 이게 뭐 거의 한 20몇 년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존까지건 반도체는 그러면 가격이 가장 좋을 때 팔아야겠다. 캐파 싸움이 났으니까 또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가격이 가장 안 좋고 어려울 때, 주가도 어려울 때 또 매수해야겠다. 감산해서 올리니까. 이게 사이클 산업인데 지금은 확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HBM 때문입니다. HBM4 같은 경우는 범용이 아니고 주문형입니다. 주문형이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만들어줘, 주문을 해야 만들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마음대로 막 늘리지를 못해요. 과거처럼 캐파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HBM도 모자리지만 공급 과잉될 정도로 캐파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연스럽게 캐파 싸움이 안 되는 게 HBM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가격이 예전처럼 공급이 많아서 떨어질 확률이 낮고요. 두 번째는 D램은 범용이지만 지금 HBM 쪽에 모든 캐파를 늘리니까 D램을 더 이상 확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D램은 매년 수요가 늘어납니다. 컴퓨터도 늘어나고 또 더 나가서 자율주행 자동차 확산되면서 또 반도체 수요 늘어나고,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생기면서 또 늘어나고, 항상 반도체 수요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전 세계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만큼 예전 같은 거는 캐파가 더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만큼 못 따라가요. 왜? HBM 만드는데 더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D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느냐? 쉽게 못 바뀌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계약을 할 때 기존에는 사이클이니까 짧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장기 계약을 하자는 게 막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기 계약을 해버리면 반도체 사이클을 안 타겠죠. 또 기본적으로 HBM 쪽으로 가면서 사이클 산업이 아니고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이 되는데 캐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이클 됐는데, 캐파 싸움을 못하는 구조니까 성장 산업 본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사이클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었다. 물론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요게 앞에 제가 UBS가 마이크론 15배 적용을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논리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저도 뭐 계속 요걸 시각적으로도 설명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뭐 대형 IB도 똑같은 시각을 보고 있다. 그럼 유리기판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리기판 쪽도 이제 게임 체인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서도 열 관리라든가 이런 게 워낙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판들은 열이 생기면 약간 휘어지는데 유리기판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또 저전력이고 지금은 또 전력이 워낙 또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런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SKC가 가장 양산이 빠르겠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SKC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삼성전기인데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달 이번 달이라도 유리기판 장비 발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발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발주가 나가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장비를 만들고 그러면 연말에 삼성전기가 이제 셋업 장착을 하는 거죠. 생산 설비. 그리고 내년에 양산이 들어갔겠다. 요런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향후 유리기판 쪽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 나올 때보다 기대감이 커졌을 때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대감이 커져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에서 삼성전기는 대장주가 못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대장이죠. 뭐 대장이다 아니다 이건 주가가 답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일봉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차트를 잠깐 보면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5월 달부터 가파르게 확 상승을 했거든요. 요걸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시세 분출이 나왔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 가파르게 시세 분출을 하면 매물 소화를 해야 돼요. 많이 상승했으니까 나 매도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해져요. 그래서 보면 지금은 하면 이 분출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이 분출이 나오기 전에 공략인데 한번 분출이 나오면 정말 생각보다 길게는 한 5, 6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대장주가 아니죠. 한동안 한 5, 6개월 본다면 횡보하거나 겨우 조금 상승할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기 접근은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대신 우리 기판 중에 작은 기업들, 장비 관련 기업 요번에 코스닥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기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장비 관련주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보면 요거 시가총액이 잠깐 잘못 표기됐는데 요게 6월 기준이고요.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큰 기업들 보면 영업이익 보면 다 적자예요. 근데 주가는 미리 유리기판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본다면 YMT 이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1분기 적자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가 되는 CNG 하이테크 이런 기업들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유리기판이 적자가 큰 기업보다는 조금 똘똘한 기업, 작은 기업들 단기 하락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유리기판 장비주 제가 정리하고 실적 정리돼 있으니까 요거 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